45년 이후에 분할 점령이 되었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독일이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한국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 중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개 나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연합군들이 처분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엄청나게 크고 유럽 전체를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의해서 분단이 돼버린 겁니다. 분할이 되고 분단이 됐고요. 통일이 될 때도 독일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했지만 사실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부와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도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사실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할 점령이라는 것도 일반 명령 1호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분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결국은 분단을 확정짓고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짜 뉴스가 진짜 사실이 아님을 몰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3 결정의 내용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46년 초죠. 1월 달에 당시에 주요 4개 정당, 가장 중요한 4개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4당 회합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이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고요. 두 번째 있는 분이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계신 분이 김성수라고 해서 한국민주당을 만든 분이고요. 사실 고려대학을 만든 고려대를 이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이제 안재홍이라고 해서 국민당을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분은 당시에 좌파를 가장 대표하는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두 분이었고 왼쪽에 두 분은 우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한국민주당과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대표들 넷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요. 합의 내용이 뭐냐면 모스크바 3.3 회의 결정에 신탁통치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결정을 환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합의고요. 두 번째는 테러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반탁운동 시작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진우라고 하는 지도자가 암살당합니다. 소문이 나요. 송진우가 모스크바 3.3 회의 결정에 찬성을 해서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때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말 잘못했다. 우리 다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는 당시에 모스크바 3.3 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결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한 거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 합의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합의가 깨져요. 특히 조선공산당의 강경파들하고 우익 쪽의 강경파들은 이렇게 좌와 우가 합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익 쪽은 반탁운동에 강하게 시작을 하고 좌익 쪽은 모스크바 3.3 협정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소련의 문제입니다. 당시 북쪽에 있었던 소련은 남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모스크바 3.3 협정에 대해서 반탁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라. 니네는 절대로 3.3 협정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는 없어졌는데 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요 1936년까지 모스크바에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당 본부가 있었어요. 모든 전 세계 공산당들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1936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그 유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이 소련을 따르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거 따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우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야 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익들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우익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보이는 사실은 뭐 김성수나 안재홍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온건한 우익들이에요. 같이 뭐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극단적인 우익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반탁운동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안을 깨버리고 각자가 반탁운동, 삼상회 결정, 지지운동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3.1절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되고요. 8.15 기념식도 우익과 좌익이 따로 하게 돼요. 한쪽은 남산에서 하고 한쪽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고 이랬다가 끝나면 행진을 하다 만나가지고 싸움이 붙고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가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1947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냉전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맞물렸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시각이겠지만 다른 나라 케이스만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컨대 오스트리아는 분할 점령이 됐다가 1956년에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1956년이라고 하는 55년, 56년 이 시기는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적인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달을 때예요.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소련이 거기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헝가리 사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는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해서 소련이 니네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소련에다가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냉전이 굉장히 극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1950년대인데 그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통일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부적으로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의 대립보다는 우리가 하나된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라는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